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제들은요. 자, 테슬라 중국이 열렸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200만 명이 FSD에 가입 가능성이 열렸다라는 소식인데요. 자세한 내용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 전쟁 진짜 끝나나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선물 시장과 오일 가격, 10년물 금리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선물 시장이 전체가 그린라이트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나, 좀 평소와는 다르게 조금 약한 모습이에요. 자, 다우가 0.17 상승하고 있습니다. S&P도 0.17. 자, 그런데 요즘 계속 이상하죠? 나스닥이 0.07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S&P가 0.17 오르면 이것에 보통 2배 정도 오르거든요. 그러면 나스닥이 0.3, 4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 나스닥은요, 거꾸로 흘러가고 있어요. 어제도 그랬고, 지난주도 그랬고, 계속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시장은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이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킬 수 있는 그 tariffs 있죠. 그러니까 관세를 멈추지 않을 거다. 계속 한다 이러니까 시장이 이제 얼어붙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물가 상승 압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들은 물가가 상승되어지면 금리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걱정들, 금리가 안 올라가더라도 적어도 내리진 않는다라는 걸 생각한다면 다들 물가 압박에 괜찮은 그런 주식에다가 조금 더 눈을 돌리겠죠. 일시적으로라도요. 그래서 오히려 다우나 S&P가 조금 더 낮고 나스닥 성장주는 현재 데미지를 입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우리 많이 지나와 봤잖아요. 결국 이렇게 가다가도요. 또 다시 이 떨어져 있는 나스닥에 또 이 어떤 방향, 모멘텀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지금 뭐 나스닥 떨어지고 뭐 M7 떨어지고 더 이상 안 올라간다. 올해 성적이 별로다 이러는데 뭐 지금까지 엄청나게 올랐는데 이 정도 조정 와도 상관없어요. 그런 당연하게 그냥 받아들이면서 기다리시면 좋습니다. 기다리면서 지금 팔란티어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떨어져 주면요. 기회 봐서 여러분들이 와 이거 정말 많이 올라갔을 때 못 샀는데 기회를 주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더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오일 가격 10년물 금리인데요. 자, 오일은 뭐 똑같습니다. 70, 71 이렇게 머물러 있고요. 자, 10년물 금리가 아주 지금 흥미롭게 올라가고 있어요. 10년물 금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3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4.4, 4.5, 4.6 요 어간이었거든요. 4.5, 4.6이었는데 지금 어제 4.4 가더니 오늘 4.37입니다. 자, 여러분 10년물 금리가 내려가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이 4.2, 4.1 계속 내려간다? 지금 분위기가 내려가는 분위기예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지금 이 주식시장도 그렇고 물가 압박이 있는데 어떻게 10년물 금리가 내려갈 수가 있지? 원래 정상적이라면요 올라가야 돼요. 오히려 압박이 돼서 4.6이 되고 4.7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내려가고 있어요. 이게 왜 그래요? 이게 바로 지금 트럼프가 미국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미국의 현재 빚 줄이고 또 비용 줄이고 하는 것들이 영향을 입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의 이 10년물 금리 낮추기의 전략이 제대로 통하는지 계속 지켜볼 일입니다. 이게 내려가 주면요. 모기지 금리 내려갔죠. 신용카드 금리 내려갔죠. 자동차 금리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면 서민들의 일반 사람들의 삶이 나쁘지 않아요. 돈 빌리는 가격이 떨어지니까요. 아무튼 굉장히 지금 10년물 금리가 오히려 거꾸로 떨어지는 것에 대해 투자자들도 지금 놀랄 정도로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상황들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트럼프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요 끝내기로 아예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이고 또 굉장히 이 국익을 위한 그러한 관점으로만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트럼프가요 오늘 또 어떤 발표가 있었냐면은 러시아 푸틴과 만나서 아주 진지한 대화를 나눴는데, 자, 그 진지한 대화는 뭐냐면요. Concerning the ending of the war라고 합니다.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이게 바로 I'm in serious discussion with the Putin of Russia concerning the ending of the war라고 합니다. 전쟁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얼마나 전쟁 끝내고 싶겠습니까? 우크라이나도 당연히 원하죠.
다만 어떤 식으로 끝내냐의 문제인데, 자, 결국 지금 트럼프는 러시아 푸틴하고 만 그 거의 주도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최근에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비난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전쟁이 마무리될 확률이 높아요. 아무튼 이 중요한 포인트는요. 푸틴하고 잘 얘기해서 빨리 전쟁 종결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 트럼프의 공약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러시아나 유럽이나 우크라이나 얘기를 들어서는요, 이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 다 아는 거죠. 그래서 푸틴하고 빨리 만나서 뚝딱뚝딱 정리해서 끝내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트럼프는요, 푸틴의 또 아주 이 달콤한 제안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초록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뭐냐면은 Major Economic Development Transac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이 굉장히 중요한 경제 발전 그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그 또 트럼프 입장에서는 너무 달콤하죠. 트럼프는요, 지금 이 전쟁을 끝내는 문제도 그렇고 모든 이슈 있죠. 뭐 관세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미국의 지금 당장 이익이 되느냐, 국익에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전부 다 그 기업가적 논리, 저 기업에 이게 이윤이 있냐 없냐, 당장 눈앞에 이것이 대가가 있냐 없냐, 그 관점으로는 접근을 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러시아도 그걸 잘 아니까 야, 우리가 이거 제공해 줄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트럼프는 뭐라고 하냐면요, 초록색으로 하려면 마지막에 보세요. Talks are proceeding very well 이라고 합니다. 지금 트럼프하고 이 푸틴하고 내가 대화가 정말 잘 됐다. 이 자주 쓰는 표현이죠. 김정은하고도 대화가 잘 됐다 그러고 시진핑하고도 우리 굉장히 프렌들리하다고 막 그렇게 아주 쉽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대화가 굉장히 잘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그 경제적 대가, 어떤 푸틴이 선물을 제공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details unclear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선물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히지 않아요. 이건 이제 추후 협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요, 좀 이렇게 시그널, 힌트를 줬습니다. It could be similar to the ongoing talks with Ukraine over access to that country rare earth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히토류 관련된 우크라이나와의 협상하고 비슷한 류의 협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게도 히토류를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러시아와도 또 광물 자원 개발하는 거, 그런 거겠죠. 러시아가 땅덩이 넓잖아요. 그 광물을 같이 개발해서 그쪽에 네가 이권을 가져라, 미국도 이권을 챙겨가라, 뭐 이런 대화겠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요,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고 전쟁도 끝내요.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게 이 트럼프는요, 지금 푸틴의 이 달콤한 것까지 받아들인다? 이거는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게 좋겠죠. 그 지금 둘 다가 전쟁 끝내기 위해서 이 조건이 지금 푸틴이 제공한 거예요. 그 푸틴도 원하고, 근데 유럽도 속으로는 정말 원한다고요. 근데 다만 어떤 조건으로 가냐, 이제 그게 문제인데, 그러나 여러분,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당사자인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가 제일 답답한 형국이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트럼프,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러시아 편을 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그냥 자기 나라의 어떤 그 안보, 소위 자기 나라의 어떤 미래는요, 남이 책임져 주지 않아요. 동맹이 책임져 준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역사 속에서는요, 그런 적이 없었어요. 언제나 여러분, 이 힘의 논리가 작동합니다. 이 세계는요, 결국은 모든 것들이 뭔가 불리해지면요, 다 힘의 논리, 강자들이 결정하고 판단을 내려버립니다. 그게 18세기, 19세기, 20세기 그 여러분 여러 그 식민 어떤 그 서구 열강들이 식민지를 개척할 때부터 그 이후에 이 문제를 해결할 때는요, 전부 다 강대국끼리 그냥 결합해서 끝내버리죠. 약소국들은요, 그냥 다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손해를 보고 피해는 피해대로 입었는데 그렇게 땅은 유린당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과정 다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한국도 여러분 미국이 동맹이라고 뭐 무조건 미국을 쭉쭉 빨고 미국이 좋아, 그래 우리는 미국이 하는 대로 하면 돼,
제일 바보 같은 짓입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에 살잖아요. 저는 미국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정치, 외교 이런 부분에서는요, 지금 미국이 동맹이지만 그냥 맹종적으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중국도 마찬가지고 모든 나라가 다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보면요, 모든 나라들은 다 국익을 위해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미국이요, 우크라이나를 바이든 때 챙겨줬는데 트럼프 때 왜 바뀝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여러분, 단순해요. 그쪽 국민들이 여론이 이제 정리하자. 좀 힘들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대통령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래됐잖아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는 전쟁 끝낼 생각이 없어요. 왜냐? 영토를 다 돌려받지 않으면. 근데 러시아도 영토를 왜 돌려주겠습니까? 하기 싫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맥락 속에서는요, 사실 결국은 국민들이나 여론들이 야, 전쟁 좀 그만하자. 그리고 또 경제가 어렵잖아요.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저쪽에다가 원조를 하고 돈을 돕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다들 야, 지금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든데 왜 저길 도와줘?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들어섰을 때에 야, 우리는 미국을 위대하게 해야 돼. 우리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우리를 먼저 완전히 세우자. 이렇게 간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강대국은 자기들 이권 중심으로 간다고요. 지금 보세요. 자원을 보세요. 우크라이나에게 도와줬다고 해서 그렇게 지금 큰 걸 요구하잖아요, 미국이. 그게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러시아하고도 보세요. 러시아도 전쟁 끝내고 싶은데, 트럼프 같은 사람에게 지금 현재 또 제공하고 있죠. 물질적인 혜택을요. 그러니까 좋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여러분, 뭐 나쁘다, 뭐 이념적으로랄지 도덕적, 윤리적으로 갖다 대면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그러지만 여러분, 이 세상은요, 약육강식이고요. 이 세상은 어느 정도 동맹에 서로 친구 관계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전적으로 우리를 생각해 줄 거다. 착오입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언제나 협상을 하고 딜을 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움직여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결국은 힘을 키워야 되고요. 경제력, 군사력 다 키워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나중에 그냥 우리는 옆 나라 믿고 있고 우방국을 믿고 있다간 큰 코 다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바로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미국의 변화를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맹이라고 그냥 맹목적으로 쫓아다니는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세계 최고의 은행이죠. JP모건의 체이스 은행의 CEO 제이미 다이먼. 자, 한때는 이 트럼프 대통령 소위 이 정부 아래서 재무장관을 맡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흘러나올 정도였는데 본인이 고사를 했죠. 그러나 여전히 이 트럼프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자, 지금 제이미 다이먼은요, 미국 정부의 무능함, 미국 정부의 비효율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위에 타이틀도 보세요. 제이미 다이먼이 미국 정부의 inefficient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일론 머스크의 도지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의 은행, 이 금융에 있어서 최고의 이 소위 가장 큰 금융의 제이미 다이먼이 미국 정부가 너무 효능감이 없고 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미국 예를 들면서 미국 공무원 얘기를 해줬지 않습니까? 정말 한국과 비교하면요, 너무 형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저건요, 이 공무원들이 열정들이 틀려요. 어떤 그 업무를 할 때 보면은 너무 일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이미 다이먼도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예를 들면요, 미국에서 여권을 하나 주문하잖아요. 그러면 여권 하면은 여권 하나 받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또 이 DMV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운전면허도요, 한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빨리 탁 움직여주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운전면허 하나 받는데 1년씩 걸리고 막 이렇게 오래 걸려버립니다. 굉장히 모든 것들이 보면 이 뭔가 어떤 단단함이랄지 어떤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거랄지 이런 부분이 너무 빈약하죠. 그러니까 지금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미국에 이미 그게 오래된 얘기예요. 미국 정부에서도 그렇고 미국의 지도자들도 미국의 공무원들이 너무 일을 못한다. 그리고 일을 아예 하려고 하는 열정들이 없다는 거죠. 그냥 따박따박 월급 나오지
나오죠. 뭐. 그리고 뭐 누가 감시하는 것도 별로 없거든요. 기업처럼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이 슬로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권을 하나 예를 들면요. 가령 하루에 이 직원이요. 여권을 담당하는 사람이 100개면 100개를 끝내겠다. 이런 어떤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면 되는데 100개를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쳤을 때는 10개만 하는 거예요. 100개를 처리할 수 있는 시간에 20개만 하는 거예요. 왜냐? 본인이 뭐 급하지 않거든요. 그냥 본인은 내가 그냥 20개만 할 거야. 그럼 100개 할 수 있는 시간을 쪼개가지고 느릿느릿하게 한다라는 거야. 그냥 입에 캔디 하나 물고 그냥 뭐 하나 처리하는데 천천히 하나씩 체크하는 거예요. 스펠링 체크하고, 물론 여러분 스펠링이 이름이 워낙 다양하니까 그게 미스테이크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지만요. 미스테이크 안 나오게, 당연히 천천히 하면 미스테이크 안 나오겠죠. 근데 미스테이크가 많이 나와요. 천천히 하는데도 빠르게 하는 한국보다 미스테이크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런 제이미 다이먼이 할지 미국의 지도자들이 과거부터 얘기했거든요. 너무너무 미국의 이 공무원들 무능하고 일을 너무 안 한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렇게 머스크가 지지받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데 머스크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성과를 내잖아요. 확실히 여러분 지금 이 채권금리도 내려갈 수 있고 미국이 경쟁력이 다시 올라와요. 그래 되면 미국 주가는 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보세요. 조금 길게 보시면요. 훨씬 더 미국 주식의 주가도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될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정말 대박 소식이 날라들었습니다. 드디어 테슬라 차이나, 중국에서 테슬라의 FSD 자율주행이 공식적으로 출시한다는 소식이 날라들었습니다. 와, 정말 기다리고 기다린 소식이 날라들었습니다. 자, 이제 중국 안에서 테슬라 자율주행을 FSD를 작동한다. 자, 이게 이제 City Navigation입니다. 이거는 이 Historic Moment for the Company죠. 그러니까 이 테슬라 자율주행이 북미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 다른 나라죠.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이 FSD가 출시되어진다? 이거는 정말 마일스톤, 역사적인 히스토릭 모먼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요, 이제 북미 지역은 거의 지금 뭐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이랄지 유럽이랄지 이런 지역에 출시가 되면 미국에서 이제 웬만한 거는 다 토대가 마련됐죠. 자, 그런 토대 위에서 중국의 특수한 상황들만 학습되어지고 하다 보면요, 중국에 금세 익숙해지거든요. 그러니까 AI가 금방 적응을 한다고요. 자, 그러면 기존의 토대 위에서 웬만한 건 다 이제 구별하잖아요. 뭐 이게 지금 사람인지 뭔지 또 뭐 빨간불, 노란불 뭐 다 어떤 분위기는 다 파악이 되니까. 근데 중국의 특수한 어떤 도로 사정 그리고 중국의 움직임 이런 것들은 또 이 중국 안에서의 자율주행이 적응하다 보니까 자, 거기서 이제 이 테슬라의 FSD가 더 완벽에 가까워지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건 뭐 굉장한 거고요. 자, 그래서 중국 안에서 지금 중국 소식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테슬라들이 굉장히 흥분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 중국에서는요, 테슬라의 이 FSD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City Autopilot이라고 부릅니다. City Autopilot. 자, 그래서 이 글자가 나오니까요, 이렇게 지금 나오니까, 이거 FSD 아닌 거 아니야? 그냥 Autopilot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오해들이 막 중간에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그런 논쟁이 있었는데, 중국 쪽에서, 컨펌을 해줬어요. 이거는 FSD랑 똑같다. 북미에서, 미국에서 쓰고 있는 FSD랑 똑같은데, 여기서 이제 번역해서 나가다 보니까 full self driving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국 사람들에게 좀 더 어필을 하기 위해서 용어를 중국어로 바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똑같은 게 나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중국 안에서 이제 굉장한 임팩트가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그 중국에서 자율주행이 통과됐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테슬라 주주들에게 뿌려진다라고 하니까요. 벌써 이런 짤이 돌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과거에 이런 짤들 많이 돌았잖아요. 그 테슬라 슈퍼차저, 그 쓰는 거에 대해서 포드가 쓰고 GM도 쓰니까
처음에 포드가 테슬라 걸 쓴다고 했을 때, 저기 지금 이 철망 안에서요, 갇혀가지고, 이쪽에 GM이, 메리바라가 이쪽에 GM이 있고, 바깥에는 지금 자유롭게 있는 게 바로, 이 테슬라하고 여기 옆에 포드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GM이 쳐다보면서 나도 저기 나가고 싶은데 막 이런 그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그림을 바꿔가지고요. 지금, 이 철문 바깥에는요, 외부에 자유롭게 지금 놀고 있는 이 두 사람은 바로 미국과 차이나, 중국입니다. 미국과 중국이고, 그리고 유럽이 그걸 쳐다보면서 너무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겠습니까? 자율주행이 드디어 미국과 중국에게 들어갔어요. 근데 유럽에 있는 수많은 테슬라들은요, 자율주행 타고 싶은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왜 우리는 안 되냐는 거. 유럽이 더 먼저 가야지 왜 중국보다 더 느리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요, 지금 오히려 더 빨리 작정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테슬라라는 전기차가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중국이 다 지배하겠구나 생각했는데 중국의 토종업체들이 테슬라를 보고서 내기 효과죠. 막 열심히 자기들도 만들어가지고 이만큼 전기차가 빠르게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만든 거죠. 문화를 만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자율주행도 테슬라가 오면서 테슬라의 압도적인 기량을 보면서 중국 주변 회사들이 여기에 이러다가 완전 뒤처지겠다 싶으니까 더 미친 듯이 더 이제 열심히 이제 따라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중국은 오히려 테슬라를 매기 효과 삼아 가지고 쓰려고 하는 건데 유럽은 오히려 온갖 규제와 뭐 사생활 침해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진행이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유럽이 이렇게 느린 겁니다.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아무튼 지금 중국에 먼저 들어갔다? 이거 자체가요, 중국 안에 테슬라 주주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테슬라 소유주들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자율주행을 경험한다? 정말 중국에서 이 테슬라의 FSD가요, 미국보다 더 테이크 레이시 높을 수 있겠죠. 어떤 인구 구성면으로 봤을 때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파지티브한 요소가 펼쳐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자, 지금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FSD가 출시되어진다. 자, 출시되어지는 것도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FSD 13점 버전이 나오면서 굉장한 수준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특수한 문화만 익숙해지면 금세 더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요, 이미 작년에 그 중국에 출시가 되었을 때, FSD가 출시되면 어느 정도의 이 퍼센테이지로 사람들이 취득할 것이냐, 이런 이제 예상치가 다 이 계산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작년에 예상했던 그 데이터를 좀 보면요. 자, 이미 빨간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FSD가 중국에서 출시되어진다? 그렇게 되면 another 2 million potential customer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200만 명 정도의 잠재적 고객들이 FSD를 접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중국에서만 200만 명이 이 자율주행을 취할 거라는 거거든요. 굉장한 거죠. 200만 명이 한다. 사실 이 숫자는 앞으로 계속 늘어나겠죠. 그러나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미국에서 취득하는 걸 봤을 때에 중국에서는 그 비율대로 봤을 때 200만 명이 충분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단기적으로. 자, 그런데 지금 초록색으로 하나가 보세요. 이걸 이제 숫자로 계산했을 때 LA 35% take rate이라고 합니다. 자, 35%의 take rate이 있고, 그리고 매달 99달러 정도의 이 소위 수치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99달러인데 35%의 테이크 레이시니까 이건요, 이 돈으로 환산하게 됐을 때에 0.8 빌리언 in profit per year입니다. 연간 이익만 그냥 이익만 0.8 빌리언, 1조 정도의 이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중국에서 200만 명 정도가 추가되어진다? 이거 자체가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미국에서의 200만, 중국에서의 200만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점점 더 확대겠죠. 사람들이 좋다, 이제 본인들이 쓰고 나서 본인들의 그 틱톡이랄지 중국 안에서 다 올릴 거 아니에요. 중국 SNS에. 그러다 보면요, 사람들이 호기심에 또 사게 되고 점점 더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 그래프 나오듯이요, 지역별로 점점 더 늘어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빠르게 늘어날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테슬라의 FSD가 점점 더 완벽에 가까워지면 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취하게 되겠죠. 소문이 나오고 요즘은 영상 시대다 보니까 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계속
뭐 유튜브에 올라오고 SNS에 올라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젊으면 젊을수록 더 빨리 접하니까 FS에 대해서 더 이제 호감이 가겠죠. 그래서 이제 나이 들면은 좀 덜 노출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FSE가 SNS만 올라오면 노출이 덜 되는데, 그러나 이제 이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오히려 이 사라고 권면하고 또 추천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테슬라가 중국에서 FSD가 나왔다. 200만 명의 잠재적 고객. 아, 정말 큽니다. 이런 것들은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나서 나중에는요, 이게 이제 완전 자율주행이 더 가까워지면은 숫자가 더 많이 올라갈 겁니다. 자,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는 압도적인 이 기술을 보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제는 라이센스를 하려고 할 겁니다. 테슬라 지금 이 주주들만 사실 이걸 하는 거잖아요. 테슬라 차량 소유주들만. 근데 나중에는요, 결국 이 기술이 중국의 업체들이 이미 벌써 원하는 기업들이 벌써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이미 벌써 몇 군데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회사들까지 취득한다? 그러면 라이센스까지 올라가니까 앞으로 캐시플로 자체가요, 굉장히 지겠죠. 그러니까 중국은요, 이제 앞으로 큰 이 어떤 그 FSD 라이센싱과 사람들이 취하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테슬라에겐 현금 ATM 머신처럼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요, 자율주행이 중국에도 됐다, 이제 앞으로 유럽도 됐다 이러면요, 전반적으로 더 올라가겠죠. 테슬라의 수입이 더 올라가게 되고 매달 현금 흐름이 마이크로소프트나 그 다음에 애플이나 이런 것처럼 자신들 플랫폼 안에서 돈이 계속 들어오는 구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큽니다. 유럽도 아마 조만간에 얘기가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로보택시도 계속 현금 흐름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요, 이 자율주행과 이 소위 로보택시를 가지고 현금 흐름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꾸준한 현금 흐름이. 그러니까 미래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테슬라가 이제 탄탄한 그런 흐름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여러분 지금 그 테슬라 주가도 흘러내리고 미국 주식 전체가 흘러내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또 공포감에 있고 불안감에 젖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테슬라 이미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 2022년도 대폭락을 지나온 사람들은요, 사실 지금 이거는 다들 편안하게 운동하고 계실 거고 편안하게 밥 먹고 계실 거예요. 야, 뭐 그때는 100달러, 102달러, 103달러, 막 80달러 간다라고 50달러 간다고 그럴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공포 분위기였거든. 왜냐? 다른 스펙 주식들은요, 막 90%, 95% 빠지고, 막 나락으로 간 기업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때는 애플도 그렇고, 모든 이 M7 주식들이 다 막 40%씩 빠지고 그랬거든요. 굉장히 많이 빠진 때죠. 그러니까 그때야말로 진짜 공포고요. 다 지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사실, 지금 벌써 오랫동안 지나온 사람들은 잔뼈가 굵고 이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 정도는 좀 가뿐하게 다들 지금 지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이걸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테슬라는요, 자기의 스케줄대로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머스크와 테슬라는요, 지금 그냥 원래 지금 계속 계획한 대로 계속 차근차근 나가고 있는 거예요. 머스크가 여러분들이 뭐 정치에 참여하고 뭐 테슬라 신경도 안 쓴다 뭐 이런 소리 하고 있지만요, 그 온라인으로 할지 아침마다 화상으로 하면서 다 체크하고 있고요. 이게 다 자동으로 다 돌아가요. 테슬라는요, 이제 이 만들어내는 것들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것들이 올해, 내년, 내후년 로드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테슬라 AI 측에서 오늘 공개한 내용들 보세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요, 맨 아래쪽에 보세요. 맨 아래쪽에 노란색으로 별표 치죠. 노란색으로 밑줄 쳤는데 FSD in China pending regulatory approval인데, 이게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통과됐죠. 오늘 중국에서 드디어 어프로브가 났거든요. 근데 이게 이 날짜가 Q1 2025년이에요. 그러니까 2025년도 올해죠. 1분기 때 중국에 출시될 것이다라고 로드맵이 다 있었어요. 머스크도 다 알고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근데 계속해서 어제도 안 나왔고 그저께도 안 나왔고 계속 안 나와요. 1월 달에 지났는데도 통과가 안 돼요. 그리고 지금 2월 달이 거의 다 돼가는데 아직도 안 나와요.
그럼 이걸 가지고 불안에 떨 수도 있잖아요. 야, 테슬라 중국에 FSD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지금 여러분들 주가가 떨어지니까 야, 이거 이제 300달러 붕괴되고 200달러도 붕괴되고 자꾸 떨어지고 완전 대폭락 오는 거 아니야? 반토막 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공포감을 가지면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냥 테슬라는 1분기쯤 나올 거라고 다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왔죠. Q1에 드디어 1분기인데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죠. 근데 2월 25일 딱 되니까 이게 24 딱 돼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FSD 중국계 됐고, 그리고 재미있는 건요, 그 위에 보세요. FSD 인 유럽이죠. 유럽도 1분기에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분기 아마 2월 달 중국이 됐으니까 아마 중국 다음 이제 그 다음으로 나오게 되는 건데 3월 달에 나올 확률이 많겠죠. 3월 중 어느 시점에 통과가 돼서 유럽에도 출시한다. 그 굉장히 큰 겁니다. 방금 앞에서 살펴봤듯이 중국에서 200만 명의 잠재적 고객,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많이 팔렸기 때문에 너도 나도 FSD를 쓰려고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로드맵대로 가고 있는데 또 위에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테슬라가 공개한 로드맵을 보면요, 초록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자, 작년 9월 달이죠. 9월 달, 2024년도 9월 달에 12.5.2 버전이 나왔거든요. 3 times improved 됐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보다 3배는 더 진보됐다, 발전했다. 11 버전보다 더 좋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actually smart summon 있죠. 그냥 우리 파킹랏에서 자동차 내가 있는 자리로 부르는 거. 그러면 파킹랏에서 자기가 운전해서 오지 않습니까? 자, 그 기능이 가미됐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그때 영상에서 나오고 다 막 또 이 SNS 돌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이미 다 나왔고요. 그리고 보세요. 엔투엔투 방식. 하이웨이에서도 이제 엔투엔투 네트워크로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죠. 이것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엔투엔투 방식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사이버트럭 FSD입니다. 사이버트럭 FSD 이제 장착됐죠? 다 안 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는요, 로드맵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파란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옥토버입니다. 자, 그 다음 10월달, 작년 10월달에 파란색으로 하려면 보시면 버전 13이 나왔죠. 자, 버전 12 계속 나오다가 버전 13이 10월달에 막 그때 이제 크리스마스 오기 전에 막 그때 나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땡스기빙 전에 딱 나왔죠. 그랬더니 이게 6 times improved예요. 그러니까 지난번보다 6배나 더 이제 우리가 인터벤션 개입하지 않고 이 자동차가 자율주행이 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버전 13 나와서 지금 다들 너무 좋아를 하잖아요. 점점 업그레이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테슬라가요,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로드맵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월 달에 지금 뭐 우리가 로보택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테슬라는요, 계획대로 차근차근 가고 있는 중이에요. 뭐 우리가 서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는 계속 자기 길을 가고 있는데 이 소위 주가의 변동 그리고 매크로 상황의 변화 때문에 주가가 흔들리니까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같이 흔들리면 안 돼요. 갈 때처럼요. 여러분들은 내가 투자하고 있는 이 기업이 내 길을 마이웨이를 가고 있구나. 잘 가고 있구나. 이대로만 가면은 그냥 성공하는 거예요. 결국 주가는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걸 좀 이 로드맵을 기억하시면서 좀 더 견고하게 잘 버텨낸다면요, 또 다른 또 주가 상승이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들이 또 큰 그때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2부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레이저스였습니다.